거의 고점에서 방송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이쯤이 연전해서 방송을 했었던 것 같고, 이때 지난 방송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상방을 가려면, 그러니까 상방이라는 건 이 고점 48,000 정도를 넘겨서 결국에는 한 5만 1,2천을 가면 참 좋은데, 상방을 가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봤고, 상방으로 가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아주 디테일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끝나고 뭐 한두 시간만 차트 지켜봤었어도 상방 가는 거 실패했다라는 게 바로 알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상방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지난 방송 통해서 좀 알아셨을 것 같고, 좀 더 뭐 디테일하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파가 나왔고, 예를 들어서 2파가 나왔고, 3파가 이런 식으로 3에 1이 나오는 거고, 2가 나오고, 3, 4, 5가 또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돼서 임펄스 웨이브가 고점 전에서 5파가 다 나와주고 조정을 받아야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가 중요 매수 자리가 될 거고, 이렇게 되기를 좀 기원해보자. 근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또 마이너 카운팅 1, 2, 3, 4, 5가 돼서 여기에 618 조정 이하로 올라가야지. 만약에 이 618 밑으로 내려온다. 특히 제가 지난 방송에 중요한 가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42,200 밑으로 다시 내려온다라는 건 상방으로 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 여기를 뚫고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 상방으로 가보기 힘들다. 하방으로 봐야 된다. 였어요. 근데 조금 제가 지난 방송에서 지나고 보니 아쉬운 건, 물론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는 하긴 했어요.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1시간 동안 하락 다이버스 걸리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상방 시나리오가 실패되면서 하방으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하방으로 갔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방을 흘러갈 것이냐, 요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상방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하방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흘러가는 모습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 좀 아쉽습니다. 지나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여튼 뭐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관점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 이게 만약에 상방으로 가려고 했었으면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요 라인까지 올려놓고 조정을 받아놓고 다시 뚫었는데, 뚫은 걸 밑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거는 안 간다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1시간 동안 하락되면서 말씀드렸고, 임펄스가 나오려고 하면 이게 3의 1파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382 조정 이상 내려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42,200에 뚫리고 줄곧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반등이 뭐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또 하락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나리오를 좀 짜보면,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매매를 지난 방송 이후에 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번 주 1월까지도 매매를 일절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이 아직 안 끝나서 매매를 할, 뭐라고 해야 되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방송도 약간 약속 지키려고 하는 느낌, 이러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아무튼 방송도 약속 지키려고 하는 거지 막 욕심내서 하는 건 아닌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차트를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일단은 일단 이런 채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저점 연결한 거고, 지금 컨트롤 CV 한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고점하고 맞닿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채널이 이제 형성됐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봤었을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결론은 이제 한 방향을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하방 관점을 다 소개시켜 드릴 건데, 결론은 상방 하나만 보는 게 맞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오늘은 해드릴 거고, 일단 이 채널은 거의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일단 이거를 뭘로 볼 수 있느냐, 이제 메인 시나리오였죠. 메인 시나리오 늘 이제 여기 지난번에 고점 찍고 비트코인 최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제 반등 예상하면서 5만 1,200까지 롱 보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메인 시나리오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ABC 하락이라는 거죠. A, ABC, B,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 2만에서 18,000까지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줄곧 이제 몇 달째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 그 관점과
맞는 방향이에요. 제가 이제 하락을 선동하거나 뭐 조장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저도 그 누구보다도 상승장을 원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떨어진 거라고 분석이 되면 떨어진 거 같다고 이제 솔직하게 관점을 공유해야지, 희망회로를 돌리면 오히려 전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봤었을 때 이제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WXY 뭐 하락으로 볼 수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렇게 채널로 떨어졌죠. 그다음에 이렇게 채널로 지금 반등이 왔죠. 그럼 이거는 뭐가 돼요? 패턴 관점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패턴 관점에서 이런 패턴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베어 플래그라고 하죠. 플래그인데 깃발인데 베어 플래그라고 하죠. 베어 플래그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반등이 채널로 나오면, 이게 채널이 뚫리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베어리시한, 그러니까 시장 하방 관점의 패턴이에요. 물론 이제 패턴은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봤었을 때 패턴은 베어 플래그는 완성이 됐는데, 중요한 건 과연 이걸 뚫고 내려가느냐 못 내리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거 뚫고 내렸을 때에는 이제 베어 플래그가 패턴이 이제 완성된과 동시에 이제 쏟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일단은 그렇게 봤었을 때 메인 관점은 여전히 하방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어쨌든 단기간 하방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베어 플래그가 완성되면 어떤 식으로 떨어지냐면요. 일단 이렇게 해서 플래그를 완성시키고, 완성됐으니까 떨어지겠죠.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냐? 아니요. 보통 이렇게 안 떨어져요. 누가 봐도 지지 자리잖아요. 누가 봐도 매물대 지지 자리잖아요. 추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떨어지더라도, 지옥을 가더라도 반등이 나왔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메인 시나리오인 거고, 근데 이게 메인 시나리오인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WXY로 떨어진다고 할지언정, 자 WX 이제 Y로 18,000 간다라고 할지언정, 이 X가 지금 완성된 건지 완성되지 않은 건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WXY가 예를 들어서 ABC로 완성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죠. 이게 더블 컴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BC로 W가 나왔고, 또 ABC로 X가 나오고, 다시 또 Y가 나와서 결국에는 52,000을 찍고, 그래서 WX가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다시 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가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봐서는 결국에는 하방인데, 이제 반등이 짧게 나오고 떨어지냐, 아니면 반등이 52,000까지 갔다가 떨어지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은 채널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숏을 본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왔을 때 숏을 보는 게 맞고, 지금은 단기간은 상방을 봐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은. 그래서 이제 공통 구간이죠. 결국에는 이제 지옥을 가느냐, 아니면 반등이 크게 왔다 지옥 가느냐, 어쨌든 이렇게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의 구간인데, 하락을 하더라도 요만큼의 상승 구간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롱을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반등이 나오냐, 아니면 반등이 안 나오냐, 알 수 없죠. 세상에서 알 수 없는데, 확률상 지지는 한 번씩 꼭 받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중요한 자리들, 특히나 이제 매물대 하단 자리이기도 하고 추세 저항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지지가 과연 나올까요? 1번. 지지가 안 나올까요? 2번 하면 확률이 1번이 훨씬 높죠. 그러면 떨어질 걸 생각하기보다는 높은 확률에 항상 베팅해서 돈을 버는 게 트레이더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 베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은 없어요. 무조건 없지만. 그리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 내부 파동을 좀 볼게요. 그러면 좀 더 롱의 무게가 실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떨어지는 걸, 여기 고점까지는 이제 ABC로 올랐다가 너무 명확하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카운팅을 하느냐가 좀 중요한데,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롱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때 이런 식으로 채널이 형성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채널을 이탈을 했고, 그러면 뭐냐,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파동이 끝났다는 건데 그럼 반등이 나온 건 당연한 건데 왜 또 떨어졌냐, 이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게 혹시나 하방을 가기 위한 임펄스 하락 오파였다고 할지언정 반등 이후에 왜 떨어졌냐라고 보면 일단 가능성이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면 다이아고날이 좀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만약에 오파가 나온 게 맞는데 지금 한 번 더 ABC로 떨어져가지고 저점을 한 번 더 낮췄는데 그러면 가능성이 뭐가 있느냐,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냐면 매매하기 참 편리해져요. 그러니까 상방 갔다가 하방으로 가면 이 지지라인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같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단기 하방 트렌드 라인 걸리고 이 장기 상방 트렌드 라인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두 지지가 만나는 자리,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이제 여기 매수 들어가기 편해지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분명히 상다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받는다는 가정하에 상승 다이버스가 이런 식으로 걸릴 거예요. 여기가 가격은 하락했지만 RSI는 올라가면서 시간봉 상다가 걸리면서 이 엔딩 다이아곤에 탈출될 거거든요. 다만 한 가지 애매한 건 시간봉으로 봤었을 때에는 볼륨이 거의 일정한 높이이고 4시간봉을 보면 살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볼륨이 애매하다. 그러니까 성립을 못한다는 아니고 애매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준다라고 하면 반등 이후 다시 한번 하락해주면 매수하기 참 좋다. 왜냐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겹치는 자리, 그 말은 그러니까 매수했었을 때 반등 예상하기가 쉬운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플러스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죠. 반등이 오면 아마 최소한 못 봐도 382 반등은 봐야 될 거예요. 382 반등 봐야 될 거고, 그러면 수익은 이만큼을 수익을 여기서 롱매수 들어갔을 때 382 반등 기대하면 수익 이만큼을 가져가는데 손절은 요만큼만 가져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었을 때 괜찮은 매수 자리가 올 수도 있어요.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여러 가지 지표가 겹치면서 반등 올 확률이 높은 자리. 근데 지옥 갈까봐 무섭다, 여기는 뭔가 깨름직하다라는 느낌이 저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느낌을 갖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매수를 받으면 매수를 받지 말고 지지 확인하고 이 상방 뚫었을 때 추격을 여기서 때리면 돼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시간봉 상다가 컨펌이 됐고 이 폴링 웨지를 뚫어서 브레이크아웃 하는 이 자리거든요. 이러면 확률이 훨씬 높아요. 손절을 안 할 확률이 한 90%는 될 것 같아요. 수익 볼 확률이 90% 확 올라가니까 이 자리는 한 70% 자리. 수익률이, 그러니까 승률이 70, 여기서 매매하면 90, 그 자리인데 그 둘 다 장점 단점이 있어요. 떨어질 때 받는 거하고 확인하고 받는 거하고 뭐냐면 확인하고 매매하면 늘 승률이 높지만 손절 라인은 멀어져요. 근데 떨어질 때 받으면 승률은 낮지만 손절 라인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옛날 한 1, 2년 방송할 때부터 늘 하던 방법인데, 이거는 하던 말인데 그냥 개인 성향 차이이고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통 떨어질 때 받는 걸, 그래서 손절을 짧게 잡는 걸 선호하긴 합니다. 근데 뭔가 이제 이거는 제가 늘 항상 확률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이런 거를 강조하잖아요. 트레이딩을 할 때.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느낌이 안 좋은 자리들이 있거든요. 이거 받으면 뭔가 깨름직한데 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떨어질 때 이런 데서 그냥 받아버리는데 그냥 뭔가 느낌이 깨름직한 좀 그런데 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확인 매매 들어가. 이렇게 승률을 높이고 손절 라인 조금 더 갖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개인 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그냥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흑수저, 금수저, 대체 기준이 뭘까요? 저는 한강뷰 아파트에 살지도 고급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한 수십억대 자산가도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열심히 살면 모을 수 있는 2천만 원, 바로 저의 첫 시드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기별로 항상 수익금은 빼고 있고 정해둔 투자 금액으로만 매매를 하고 있어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돈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드림카도 구매를 했고요. 제가 벌어받고 직접 벌고 있고 앞으로도 쭉 벌 거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재능기부의 형태로 무료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입 가격, 입절 가격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리니까 한번 소액으로라도 배워보시면
꽤나 쏠쏠하게 매일 챙겨 가실 거예요. 아, 어떻게 신청하시냐고요? 선착순으로 영상 하단 링크에 문의만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잘 쳐드린 이 거예요. 소박한 견적은 왠지 제가 못 받은 것 같은 걱정이 들 때. 누르세요. 안심벨, 오토벨. 오토벨이 여는 안심 중고차 시대. 오토벨. 그래서 일단은 엔딩을 보고 만약에 이 자리를 준다 하면은 매수를 들어가 보던가. 이게 좀 깨름직하면 이 엔딩을 깨면 뭐예요? 1시간 다이버스 이미 걸리고 그 1시간 다이버스 걸렸다는 건 상승 추세 전환이죠. 플러스 이 폴링 엣지를 깨고 위로 나왔다는 건 추가적으로 거의 완벽한 확률로 상방 본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그렇게 봤었을 때는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것도. 근데 물론 이제 손익비가 낮아지는데 어쨌든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여기나 여기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기대하는 건 두 개죠. 기대하는 건 두 개인데 역시나 이 389원까지 반등이 왔다가 자빠지는 거 하고 이대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52,000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방송의 핵심은 이 공통 구간을 수익 구간으로 가져가자. 어차피 하락하더라도 반등 후 하락할 확률 높고 상방 간다고 해도 롱 보는 게 맞으니까 매수 기회로 삼자가 오늘 방송의 짧은 요약입니다. 다음에 여전히 이런 시나리오도 존재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WXY로 소개는 해드릴게요. 근데 확률이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건데 이 채널은 이제 무시하고 떨어지게 될 건데 지금 ABC A가 완성됐죠. B가 여기보다 짧아요. 그래서 B가 이렇게 되고 C가 이렇게 올라올 거다 라는 분석이 있긴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이 B 웨이브, 주황색의 B 웨이브 보는 거예요. 여기에 A가 나왔고 B가 나왔고 C가 나와서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C 웨이브로 올라가서 WXY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고 다시 떨어진다라는 관점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상방이야. 그래도 지금은 상방이라고. 지금 구간 상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도 제가 봤을 때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채널이 형성이 지금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됐다라고 하면 이거를 1번 시나리오 가져가서 갔을 텐데 채널 형성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세컨 시나리오를 가져가는 건데 세컨 시나리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구간이 역시나 공통 구간으로 상방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단기간은 상방을 보는 게 맞아요. 네, 뭐 누구는 소리가 끊긴다 그러고 누구는 화면이 끊긴다 그러고 뭐 문제 있나요? 아 그래 멀쩡해요? 다음에 시나리오 또 뭐가 있을라나? 일단 다 대비해놓고 매매하면 되긴 하거든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짚어봐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아마 이런 의견이 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돼서 4시간 봉 상다 걸린 거 아닙니까? 그쵸? 가격이 내려갔는데 RSI 올라갔죠? 그리고 이미 꺾여서 올라가 버렸죠. 4시간 봉 상다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시간봉 보시면 아니거든요. 가격도 내려오고 RSI도 내려왔어요. 그러면 하나는 상다고 하나는 상다가 아니면 어떡해요? 그래서 적절한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진짜 차트 많이 봐야 되는 건데 주간이라는 게 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시간봉이나 이 정도 스케일이면,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이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정도의 텀이면 30분 봉이나 시간봉을 보는 게 맞고 4시간 봉을 보면 결과론적으로 틀릴 때가 많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이건 진짜 주간인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생겨요. 스케일에 따라서 분봉이나 시간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상다고 어떻게 보면 상다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헷갈릴 때죠. 그러니까 명확할 때는 뭐 당연히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매매하면 되고, 근데 이럴 때 헷갈릴 때인데 이럴 때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제 하나 조금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 헷갈리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오파가 아까 다 나온 게 맞고 엔딩이 반등하락 나오는 중이라고 했었을 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엔딩을 이렇게 그어버렸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1, 2, 3가 나왔고 4 나오고 5 나올 차례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드는 의문점은 이거예요. 1파 명확하고 2파가 다 1, 2, 2파가 ABC가 이렇게 나온 게 끝난 게 맞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ABC가 다 나온 게 맞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한 번 더 내려와야 맞냐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제 A는 이렇게 길고 C는 이렇게 짧기 때문에 대칭을 이루려면 반등한 때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해서 이래야 3파가 완성이 되는 거면 엔딩을 모양을 그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문이 생기긴 하는데, 아닌 것 같은 게 확률을 그냥 이 상태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은 게, 마이너 카운팅을 좀 해보면 여기가 임펄스 오파가 너무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여기가 임펄스 오파가 너무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335 ABC로 떨어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나왔을 확률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러면 포지션이 저도 없고, 저는 이제 매매를 안 할 거긴 한데, 근데 매매를 할 거라는 가정하에 라고 하면 지금 들어간 것보다 한 번 더 떨어져 줬었을 때를 기다려서 여기서 매수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그래야 품절이 더 짧고 확률 더 높고, 그다음에 여기서 확률 더 높이려고 하면 이거를 탈출했을 때 여기에서 롱매수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기회를 차분히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러면 항상 이제 하는 코리인들의 반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 기다리다가 안 떨어져주고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면 좋은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대로 오르면 어떡해요?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할 때, 특히 초보들이나 또 선물 매매하는 여러분들이나 덜컥 매수를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트레이딩 할 때 전문 용어로 FOMO라고 해요. FOMO, Fear of Missing Out. 미스 아웃은 뭐냐면 제외되다, 소외되다 이런 거고, 오브는 뭐뭐이고 fear는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수익에서 제외될 것 같은 공포를 FOM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덜컥 매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항상 손익비가 안 좋아지거든요. 손익비와 확률이 안 좋아져요. 두 개 다. 그러면 기다렸는데 안 주면 어떡하냐? 이번엔 매수 안 하면 돼요. 이번엔 매매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지. 이번 기회 말고 다음 기회에 또 찾아서 뭐 숏을 친다든가 매매를 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가장 초보분들이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자리를, 좋은 자리를 못 기다리고 애매한 자리에서 중간에 덜컥 사버리면서 평단이 좀 나빠지고 손절 라인이 멀어지고 그러면서 좀 매매가 말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뭐야 이거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상한 채팅을 봤는데. 아 됐어. 욕하는 것도 아깝다 이 사람은. 무시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유튜버가 내 방송 와서 내 실력을 평가하고 있어. 왜? 지 실력이나 쌓지. 남의 방송 쪽팔리게 쳐다보는 주제 뭐 여기서 실력을 평가하고 있어.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1시간 봉 상다? 요새 환율 미쳤는데 봐달라고? 잠깐만요. 일단 이더 차트 보고 그 다음에 환율 좀 볼게요. 환율은 왜 봐달라는 거지? 어우 롤리랄 하이. 코인왕 롤리랄이네. 구독해야겠다. 본인 맞나? 본인 맞겠지? 구독 버튼 누르고. 이더 차트 시간봉 다 해보잔스. 애매한데 있긴 있네요. 비트랑 다르네요. 비트는 여기 RSI가 더 낮죠? 여기가.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없는 이던 또 있네. 도도새님 고맙습니다. 슈퍼챗. 명남 디코 커뮤니티 화이팅. 고맙습니다. 지난달 우승하신 분 질문 슈퍼챗 10만원 고맙고, 슈퍼챗은 묻히니까 일단 이따가 환율 차트 보고 이따가 이더 차트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부터 볼게요. 왜냐면 질문이 구체적이라. 1월 24일 시작된 W 이후 오늘까지 불규칙 플랫 나왔고 69K 2.618 구간까지 과한 되돌림 구간 관점은 불가할까요? 일단 잠깐만. 1월 24일 여기네. W 이후 불규칙 플랫 으로 다시 69